Sound of Silence 구요서 단편 소설. 그날도 어쩌면 어머니의 지청을 들은 아버지가 나무단 속에 혼자 누워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우영은 생각했다. 그때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이었고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나 염려 같은 것이 아버지가 들어가 누워있던 나무단을 통째로 움직이게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둠 속에 혼자 떠오르던 나무단의 움직임은 슬픈 듯이 느렸고 대문 쪽으로 빠져나가기 직전에는 한참 동안 망설이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나무단이 사라졌던 것은 순식간이었다. 그 빠르고 날렵한 증발 뒤에는 체념과 결단과 한숨들이 쏟아낸 것만 같은 뭉클한 여운이 오래도록 어둠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영은 나무단을 타고 어두운 명부의 세계를 끝없이 떠도는 아버지의 슬픈 눈빛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었다. 집에는 아버지의 도민증과 신발과 곰방대와 털 번거지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조끼 주머니에 있던 구겨진 10원짜리 지폐에서도 아버지의 소나기가 생생하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것들은 모두 아버지가 언제라도 문을 열며 불쑥 들어설 거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보았다는 사람마저 없었다. 가족과 마을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그래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으며 시신을 인수해 가라는 연락 같은 것도 받은 적이 없었다. 불가사의였다. 아버지에 대한 가족이며 이웃들의 생각이 그때처럼 혼란스러웠을 때가 없었다.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배반했고 섣부른 추측과 확신들에 대해 뒤통수를 쳤다. 처음엔 무능으로 인한 어머니의 배척 때문에 집을 나선 거라고만 생각했던 우영도 점차 또 다른 이유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서울에 올라와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아버지가 오롯이 아버지 자신일 수 있는 삶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대학 1학년 때에는 심지어 아버지가 지하 혁명당의 일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사랑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은 최근이었다. 하지만 우영은 알 수 없었다. 아버지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마저 나무단을 통째로 실어나갔던 그 날의 어둠이 가뭇없이 가져가 버렸던 것이다. 어둠 외에는 대답을 기대할 곳이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밤은 여전히 밤으로만 침묵했고 어둠은 어둠으로만 적막했다. 설거지를 끝낸 우영은 손에 물기를 천천히 키친타월로 닦았다. 남은 총각 김치와 장조림은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었다. 우영은 느릿느릿 움직였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자신을 감싸고 있는 어둠들이 서걱이며 부서져 내릴 것 같았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물로 흥건했던 뒷베란다에는 물 대신 어둠이 가라앉아 있었다. 방 안에는 여전히 낮은 촉수의 스탠드 불빛이 언저리의 어둠에 감싸여 있었다. 늦은 저녁을 먹었던 탁자 앞에 앉아
우영은 TV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붉은 버튼을 눌렀지만 TV는 켜지지 않았다. 우영은 벽에 붙어있는 시계를 올려다 보았다. 11시였다. 어둠 한켠에 물러나 앉아있는 TV까지 다가가 전원 버튼을 누르고 싶진 않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리모컨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우영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나다. 늙지도 젊지도 않은 우영의 나이쯤 된 목소리였다. 누구신지요? 우영이 물었다. 애비다. 벌써 목소리도 잊었느냐? 잘못 거신 것 같습니다. 몇 번에다 거셨나요? 너 우영이 아니냐? 단호한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전화 속의 음성은 확신에 차 있었다. 이우영입니다만. 우영이 말끝을 흐렸다. 그래, 이우영이고 말고 이우영이니까 내가 전화를 걸었지. 전화 속의 목소리도 마침내 흐려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우영은 어둠 한켠에 물러나 있는 TV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한 번 더 올려다 보았다. 11시 2분이었다. 스탠드 불빛이 탁자 위에 유리에 반사되어 우영의 얼굴에 비쳤다. 우영은 큰 숨을 들이켰다. 아버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나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우영은 고개조차 움직일 수 없었다. 어둠이 흩어질 것 같았다. 간신히 한 손을 뻗어 스탠드를 껐다. 방 안은 삽시간에 어둠에 휩싸였다. 우영은 섣부른 감상이나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들이켰던 숨을 잘게 부수어 소리나지 않게 조금씩 내뱉었다.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겠지. 많을 테지. 오히려 전화 속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다. 너와 헤어질 때 내 나이도 꼭 44이었으니까. 44. 우영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이에 따라 세월에 따라 이유들이 자꾸 달라지니까요. 아버지가 집을 나가게 된 이유도 그런 거겠지요. 그런 거겠지. 어떤 건데요? 너도 이제 44이잖니?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그랬던 건 아닙니다. 안다. 알고 있다. 우영이 다시 물었다. 제 이름이 어째서 우영입니까? 너, 네 누나한테 내가 헌 나침반을 주었던 거 기억하니? 기억하고 말고요. 그날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는걸요. 네 이름도 그런 거였던 모양이다. 난 네가 잘 되기를 바랐다. 이름을 잘 지으면 이름대로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나를 이해할 수 있겠니?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란 그런 것 뿐이었단다. 헛된 믿음 같긴 하지만 나에겐 결코 헛된 믿음이 아니었다. 안쓰러운 믿음이었다면 모를까. 간절했으니까. 네 누나한테 헌 나침반을 선물했던 것도 잘못이었는진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도 난 무언가에 간절했었던 것만 사실이다. 네 누나도 그걸 알까 모르겠다.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아버진 어머니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으셨죠. 아니 어쩌면 어머니 쪽에서 일방적으로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으셨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어머니께도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는 있었겠지만 그러면서도 두 분이 자식은 낳으셨단 말이죠.
두 누님과 형 뒤로도 두 누님과 저를 또 낳으셨지 않습니까? 그랬지, 그랬어. 전화 속에서 한숨이 흘러나왔다. 궁금한 것이란 그겁니다. 네가 그렇게 모를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 궁금하긴 하지만 반드시 알고 싶다는 건 아닙니다. 대답 못할 건 아니다. 다만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나. 너도 알다시피 네 어머니와 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누지 않던 날이 많았다. 말만 나누지 않았던 게 아니었지. 나란히 누워본 적도 거의 없었다. 네 어머니가 내 접근을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 스스로 어머니 곁에 가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머니를 편하게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했지. 나만큼 네 어머니에게 못마땅한 존재는 없었으니까. 우영은 아내를 생각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가 아닌 어머니에게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제가 아버지 자식인 건 맞습니까? 우영은 질끈 눈을 감아버렸다. 어둠 속이었으므로 눈은 감으나 마나였다. 쓸데없는 생각은 말아라. 전화 속에서 길고 깊은 한숨이 터져나왔다. 여섯 모두 내 자식이다. 외려 그게 더 눈물겹다. 눈물겹다고요? 나와 네 어머니는 더 이상 함께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만큼 사랑도 정도 없었다. 그저 서로를 실망시키고 서로에게 실망하는 세월이었지. 한숨조차 메말랐었단다. 그런 네 어머니와 내가 어쩌다 1년에 한 번쯤 이미 다 메말라버린 한숨을 짜내며 한숨으로 시작해서 한숨으로 끝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봐라. 엄연한 또 하나의 목숨으로 태어나고야 말 그 어둠 밤의 한숨을 생각해보아라. 더 안타깝고 눈물겨웠던 것은 끝내 먼저 간절해지곤 하던 어머니의 눈빛을 내가 뿌리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런 삶을 원망하기만 할 수도 없었다. 눈물겨운 일이었으나 그게 어머니를 더욱 무참하게 만들까봐 나는 헛간 나무단에 처박혀서야 뒤늦게 눈물을 흘리곤 했단다. 그런 밤이 지나고 나면 어머니는 정말이지 저주스러울 정도로 호되게 자신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지. 너도 어머니가 하루 종일 호열자에 걸린 병자인 양 신혈에 들떠 헛소리처럼 나와 세상과 자식들한테 악담을 쏟아놓던 걸 기억하고 있을 거다. 아버지가 집에 계실 적에 아주 가끔씩 그러셨지요. 그렇게 6을 낳았다. 6씩이나. 너무 긴 세월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안타깝지 안타깝고 말고 천상 그렇게 살 바에야 그럭저럭 살 수 있길 바랐지. 그건 아마 네 어머니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다.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집에서 나올 수 있었겠지. 같은 마음이었지만 맘처럼 되지 않았단 말이었군요. 사람 살이라는 게, 세상 살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거더구나. 상대 탓만 할 수 없는 거더구나. 세상 탓만 할 수도 없는 거더구나. 나는 네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다. 네 어머니도 나를 원망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네 어머니와 난 불운했던 것뿐이야. 네 어머니한텐 미안하고 불쌍하고 그렇다. 전화 속의 음성이 점차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 시각이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지금 어딘가에 살아 계신 겁니까? 우영이 다급하게 물었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살아있다고 해서 너한테 아무런 도움도 못 되어 주었듯이 죽어있다고 해서 너를 영영 나몰라라 할 수도 없는 것일 테니까. 그렇담 배수구 같은 게 막히면 또 신고해 주실 건가요? 전화 속에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꺼져 있던 스탠드가 저절로 켜졌을 뿐이었다. 네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지금처럼 두어 번 정도는 불을 켜줄 수는 있겠지. 우영이라는 이름을 내가 지어주었으니 아버지, 아버지. 우영은 낮게 아버지를 불렀다. 말하거라. 전화 속의 음성은 조금 전보다 훨씬 멀어져 있었다. 가시기 전에 저한테 아무 말이라도 좋으니 한마디만 더 해주고 가세요.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니? 그래요, 원망하지 않아요. 진심이겠지? 진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자식들도 너를 원망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겠구나. 그리고는 전화는 끊겼다. 방 안엔 스탠드 불빛만 홀로 발갛게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침묵은 언저리의 어둠의 모습이 아니었다. 불빛의 모습이었다.